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여러분, 장시호의 이 녹취 파일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장시호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지만요. 장시호 녹취록 내용과 당시 탄핵 전국 때 사건과 비교해보시면 대부분 장시호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건을 은폐하고 묻어야만 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시호의 말이 진실이라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같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장시호의 녹취 파일이 거짓이 아님을 대번에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장시호의 녹취록이 왜 진실에 가깝고 또 장시호의 위증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박 대통령 옆에 빌부터 결국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 유영아는 왜 침묵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바라고 또 탄핵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조작들을 밝혀야 한다는 우리 우파 국민들의 염원을 뒤로한 채 침묵만을 고수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입장을 내주셔야 추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최소한 명분을 챙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장시호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내일 당장이라도 자백을 할 정도의 급박한 현실 속에서 만약 이 엄청난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가 된다면, 전 국민이 또 이렇게 알게 된다면 그동안 묵묵부답 침묵을 고수하고 계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솔직히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요, 그래도 수년간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여기저기 압박을 당하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탄핵의 진실을 밝혀온 입장에서 나름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검찰 수사건이 터졌는데요.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의 요구에 이재용 부회장의 투약 혐의를 입증해주고 본인은 프로포폴 수사에서 빠져나갔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계 영재센터 횡령 혐의까지도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해줬죠. 한마디로 이번 장시호 녹취록 속의 내용과 실제 사건이 진행된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시호의 녹취 파일을 분석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시호와 김영철의 불륜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당시 특검의 김영철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최소원 씨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장시호의 위증을 교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점이 바로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단 추론 아닌 팩트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시호가 특검에 스스로 제출했다라는 이른바 제2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 장시호의 당시 진술과 증언이 거짓으로 법원에서 판명이 되었다라는 점, 이거를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원이 제2 최순실 태블릿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장시호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최소원 씨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라는 점, 플러스로 과학적인 검증 결과, 즉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 포렌식 감정 결과만으로도 당시 특검이 교사했었던 관련 장시호 진술, 증언의 거짓은 충분히 입증됐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장시호의 위증이 많았지만 특히 당시 특검은 장시호가 최소원이 평소 휴대폰과 태블릿 PC의 L자 잠금 패턴을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2017년 1월 5일 오후 3시경 특검 조사 당시 제2 최순실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을 하면서 박주성 검사 앞에서 이걸 열어보았다. 그러나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의 포렌식 감정 결과 실제로는 그때 처음으로 해당 태블릿의 L자 잠금 패턴이 조작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그냥 딱 전화키면 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이 있는 반면, 딱 했을 때 아무 아르씩 남이 안 보게끔 지문으로 한다든지
번호로 비밀번호로 설정한다든지 이 잠금 패턴이라는 건 동그랗게 점이 이렇게 9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쓱쓱쓱 본인만 알 수 있는 이런 패턴을 설정하는 거야. 그걸 지금 L자로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해야지만 열게끔 잠금 패턴을 설정했다라는 건데 애초에 이 L자 잠금 패턴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특검에서 인위적으로 제1PC와 동일한 L자로 잠금 패턴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용자 지문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포렌식 결과 장시호 또는 특검이 그 지문 설정 기록까지도 싹 다 지워버리고 L자 패턴으로 왜 JTBC에서 떠들어댔던 제1PC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L자 패턴으로 동일하게 이번 포렌식 결과에 나와서 논리적으로 악의를 마치다 보니까 제2PC도 인위적으로 L자 패턴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게 이번 포렌식 감정 결과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1PC도 마찬가지. JTBC가 보도했던 일명 원조 최순실 태블릿도 JTBC 방송사가 이거를 검찰에 제출한 날인 2016년 10월 24일 오후 5시경 포렌식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없었던 L자 잠금 패턴이 최초로 설정되었다라는 조작 사실이 포렌식 감정 결과 밝혀졌고요. 이렇게 1PC, 2PC 두 대의 태블릿 모두 L자 잠금 패턴을 조작 설정해 놓은 뒤 특검은 이규철 대변인을 통해서 최소원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태블릿은 모두 다 L자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두 대의 태블릿도 역시 최소원의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특검이 발표한 최소원 씨의 휴대폰을 여러 대를 압수했더니 다 L자 패턴이다? 아닙니다. 팩트는 최소원 씨는 휴대폰을 압수당한 적도 없고 당연히 특검은 최소원의 휴대폰도 압수한 적도 없으면서 대국민을 상대로 이규철 특검보가 기어 나와서 사기를 쳤다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규철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현재 변호사하고 앉아있죠. 이자 역시 대역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PC는 과연 누구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모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 쳤을까요? 바로 최소원의 것이 아닌 그의 비서 안모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근거는 시간 관계상 제 채널에 영상들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찾아서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장시호는 특검 수사를 받는 내내 태블릿 PC 조작뿐만이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이모 최소원 씨 간의 불법 관계를 증명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진술을 하면서 그러니까 위증을 하면서 특검의 복덩이로 불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장시호가 복덩이로 불릴 만한 이유가 있죠. 증거를 찾지 못한 이 특검 어떻게든 박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 되는데 또 잡아 넣으려면 뇌물죄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이 장시호가 딱 기어 나와갖고 시키는 대로 술술술 다 외워갖고 그냥 위증을 해버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장시호는 2017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이 역적 김세훈 부장판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소원 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라고 겁도 없이 특검의 백을 믿고 위증을 해버립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최소원이 장시호 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 삼성동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자택을 말하는 거죠. 거기 2층 방에 돈이 있어. 열쇠는 박모 과장 최소원 씨의 운전기사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 그러니까 유연이랑 A를 그 돈으로 키워. 여기서 유연은 정유라의 계명전 이름이고요. A는 정유라의 자식이겠죠. 당시 박 대통령과 최소원 씨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뒤져보면 다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실제로 윤석열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돈이 나왔습니까? 당연히 장시호가 말한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장시호의 위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를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보시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왜 기각됐어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뇌물 정도는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깨달은 이 특검은 어떻게 하든지 뇌물죄를 덮어 씌워야 하는데 상대가 누굽니까? 청렴하기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이다 보니까 고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고 한 10억이라고 그때
말을 한 것 같아요. 장시호의 진술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돈을 최소원이 마음대로 쓰는 그야말로 박 대통령과 최소원 씨의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약 2년 반 동안 탄핵은 잘못됐다 이런 컨텐츠를 다루면서 또 그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 법정 보이콧을 선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셨지만 장시호의 이 어마어마한 녹취 파일이 폭로가 되고 전 국민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 한마디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실을 먼저 말하는 것과 국민들이 다 알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는 억울하다, 몰랐다.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까지 윤석열과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몇 번을 만났습니까? 거기에 유영아의 녹취록이 폭로가 되면서 공천거래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태. 우려가 안 되냐고요. 우려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로 결백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진실을 밝히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이번 장시호의 녹취에서 드러난 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장시호가 내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라는 위증을 했다. 이건 진실이다. 맞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재심을 이번 기회를 삼아서 강력히 요구하는 게 상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도 측근이라고 알려진 유영아도 모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